제가 승무원이어서 승무원 메이크업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제가 무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유튜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인생의 가치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약간 이런 거 보면 저 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남이 자꾸 내 인생을 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Q&A 단독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는 겟레디에서 워낙에 제 가치관이나 제 생각 같은 걸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Q&A를 굳이 뭐 궁금해하실 게 있을까? 라는 생각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니까 질문을 감사히도 또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적어왔고요.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유튜버로서의 소라에 관련된 질문, 인간 소라에 대한 질문, 멋진 상담가 느낌의 소라, 그러니까 약간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저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을 좋아하는 소라에 대해서 총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어요. 유튜버 소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즉석에서 대답을 하고 싶어서 여기다 정리한 거 이외에 따로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나중에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거를 2분 정도가 약간 동시에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일단 좀 브이로그를 조금 더 제가 되게 안 올리고 있잖아요. 뭔가 뚜벅이로 갈 수 있는 에어비앤비 힐링 숙소 같은 데 가서 하루 정도 좀 힐링하는 그런 것들을 한 달에 1~2개 정도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일들과 좋아하는 글 이런 거 보고 읽고 쓰고 하면서 좀 채우는 그런 힐링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나중에 해보고 싶은 콘텐츠는 그 정도? 승무원 메이크업으로 저를 처음 접하셨대요. 근데 승무원 대신 다른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냐?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 완전 초창기 때 승무원 메이크업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을 좀 해주셨었어요. 제가 승무원이어서 승무원 메이크업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저는 승무원을 준비하는 승무원 준비생,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승무원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전업인데 왜 선택을 했냐? 라고 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좀 바뀌잖아요. 근데 저의 지금 가치관하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빗대어서 봤을 때 제가 이 직업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는 그냥 승무원 도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좀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다음 3번째는 좀 약간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승무원 준비는 해보셨으니까 승무원 빼고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 하고 있을 것 같냐? 유튜버 아니었으면 그냥 알바 같은 거 계속 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회사라는 공간을 이따 다른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전 시키는 일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면 그냥 그거 그대로 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회사를 다녀도 제가 막 일을 엄청 못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회사라는 공간이 주는, 왜냐면 전 다른 친구들한테 듣잖아요. 저랑 좀 안 맞아요. 물론 맞는 사람이 없겠지만 카페 같은 데서도 진급은 안 하되 오래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 영상 시리즈가 구독자 파우치 가방 공개인 것 같은데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특성인 것 같은데 남이 뭘 가지고 다니는지 뭘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주변 지인들한테 영업당하는 게 저는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찐 후기 같은 걸 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화장품 말고 좀 더 영역을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가방을 보면 어떨까? 제가 왓츠 인 마이 백 컨텐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예인들 것도 많이 보고요. 그거 괜찮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왓츠 인 마이 백은 사실 파우치보다도 좀 더 소수의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가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의 정말 삶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분의 가치관을 느낄 수가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파우치보다는 조금 인기가 덜할 수 있어도 좀 애정하는 콘텐츠입니다. 구독자 파우치 비하인드에서 소라님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룩북이나 브이로그로 이제 보여주실 생각은 없는지라고 하셨는데 일단 룩북은 못합니다. 제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해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저는 옷을 잘 안 사요.
한 번 사면은 되게 오래 입는 스타일이고 뭐 그래도 종종 필요할 때 사긴 하는데 룩북이라는 거는 좀 주기적으로 새로운 것도 좀 보여주고 또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새로운 뽐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뽐을 잘 못 내요. 특히 그걸 옷으로 저는 그렇게 뽐을 못 내기 때문에 저는 룩북은 찍을 계획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뭐 종종 보여드린다면 브이로그 같은 데서 저의 일상 그런 옷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브이로그는 앞으로도 텀이 길어도 계속 찍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 기억에 남는 솔송이 댓글. 와, 이거는 사실 제가 7년 차다 보니까 정말 많은 댓글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사진첩에다가 원동력이라는 앨범을 만들어 놨어요. 앨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댓글들 있잖아요. 다는 아니고 제가 생각날 때만 좀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전 이게 딱 기억에 남아요 하면 또 괜히 좋은 댓글 많이 써주셨는데 내 거 아니네 막 이러고 좀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소라의 영상.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 브이로그를 정말 애정하고 그 중에서도 여행 영상을 정말 좋아해요. 제 영상 다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보는 일이 있다면 그건 100이면 100 브이로그예요. 그것도 여행. 저는 구례하동 영상도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랑 부산 간 것도 너무 좋아하고 뉴욕 브이로그, 그 음악 브이로그로 제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많이 돌려봤어요. 그 다음 제일 잘 쓰는 립, 베이스 베스트 3인데 요즘 제일 잘 쓰는 거 이거 제가 엄청 보여드렸는데 하트 퍼센트?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쇼츠로도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저 요즘 이거만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매트한 거보다는 항상 늘 촉촉한 걸 많이 발라요. 그래서 베스트 3할 게 없어요. 저는 요새 요거를 제일 많이 써요. 베스트 3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솔송이들에 대한 소라의 솔직한 마음. 너무 사랑하죠. 저는 솔송이들 없으면 이 일 못하죠. 이게 솔직한 마음이랄 게 진짜 뭐가 있나요? 제가 늘 표현하지 않나요? 여러분 고맙다고, 진짜 봐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제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없으면 크리에이터 소라는 없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도 너무 흔하게 하는 말이라서 진심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솔직하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애정해요. 그다음에 유튜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가끔 힘들거나 현타 올 때가 있어 보여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도로 따졌을 때 80 이상이에요. 가끔 보이는 현타 올 때는 왜 우리가 그냥 직장인분들도 뭐 잘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현타가 올 때 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왜냐면 게다가 저는 또 일상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휴가 기간, 온오프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가끔 안 그래도 생각이 많은데 이런 게 겹치면 좀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현타 오거나 힘든 건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프리랜서로서의 일과 삶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서 일하면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비슷하게 회사 다녀보신 적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이 후자의 질문은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죠.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명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건 저는 12시 넘어서까지는 일 잘 안 해요. 그 저의 나름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계획적으로 라고 할 게 없는 게 저는 굉장한 제이형이고 통제형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머릿속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여기까지 하면은 요 정도 마무리 되겠다 라는 게 조금 세워져요. 저는 그게 제 그냥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저의 크리에이터 소라의 어떤 일정 중에 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비타슈티컬 공구 너무 좋은데 무슨 일인지 왜 앞으로가 계속 미정인지 물어봐 주셨거든요. 일단 이 비타슈티컬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켓을 제가 할 때 그 다음 것까지 이미 예정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켓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는 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카메라와 조명 뭐 쓰시는지 일단 조명을 안 씁니다. 보통 이렇게 자연광일 때 찍거나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 지금 좀 빛의 색감이 다르지 않나요? 이게 다 그냥 자연광이랑 방불만 의존해서 사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뷰티를 메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구독자 파우치나 굳이 조명이랑 이런 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겟레디를 찍어도 저는 화장품도 꼼꼼하게 리뷰를 하려고 하지만 주로 저의 이야기가 메인이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조명의 필요성을 아직까지도 저는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카메라는 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썼던 캐논 80D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이게 인물을 찍기에는 그 좋은 렌즈가 아니래요. 지금 이게 18에서 55mm인데 이게 제품을 찍기엔 좋은데 사람을 찍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대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유튜버 소라의 답변이었고, 그다음에 인간 소라에 대한 질문. 요건 조금 많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유튜브 하기 이전에 일은 어떤 걸 하셨는지 했는데 후자의 질문은 이미 답변을 드렸죠. 나이는 8월에 생일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만 3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지금 31살입니다. 골프제의 이상형이 취향 저격인 외모에 싫어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라는데 맞나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맞아요. 저는 싫어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 좋죠. 이거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싫어하는 거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취향적인 외모 당연히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인프제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배우고 싶은 게 있나요? 일단 독일어 다시 배우고 싶고요. 그냥 정말 그냥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하면 수영도 다시 배우고 싶고요. 춤도 배우고 싶어요. 저 방송 댄스 이런 거 좋아해서 춤 배우고 싶고 향수도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도 굉장히 미룬답니다. 소라님이 생각하는 여름이 좋은 이유, 만약에 없다면 싫은 이유. 개인적으로 여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제가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벌레가 많아요. 근데 좋은 이유도 있어요. 해가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명하고 파란 날씨가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소라님의 2022년 상반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변화인 것 같아요. 한 문장이라기보다 한 단어가 됐네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제가 2월에 이사도 하고 제가 6년 동안 같이 해왔던 MCN 소속 회사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유튜버 7년 차에 처음으로 아이맥을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7년째 같은 걸 쓰고 있어서 제 맥북에 아직도 불이 나와요, 사과에. 아직까지 그 잡스의 후예로 살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큰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키워드를 변화로 잡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다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반짝반짝 열정이 넘치나요? 저는 좀 딥한 얘기할 때 굉장히 좋아해요. 열정이 넘친다기보단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십거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 잠깐 하는 건 좋은데 하루 종일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되게 누가 보면은 뭔 철학자야 뭐야 막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좀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거 또 다른 분이 비슷하게 진정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쉼의 시간. 그럴 땐 무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제가 7년 차 정도 이걸 해보니까 제가 진짜 쉬는 때 뭘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 제대로 쉬는 법을 몰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집안일? 책 읽기?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데일리하게 쫌쫌따리 쉴 때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설거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누가 보기에는 그거 일이지 그게 무슨 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쉬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이 끊길 때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을 약간 퓨즈를 끊어놓을 수 있는 순간이 쉬는 것 같아요. 요즘 산 거 중에 잘 샀다. 요즘 새롭게 관심이 가는 소비 물품. 요즘 산 거 중에 잘 산 거. 짜란. 요즘 산 거 중에 가장 잘 샀습니다. 다음에 요즘 새롭게 관심이 가는 소비 물품. 제가 무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딱히 관심 가는 게 없는데 LP 보관함? 아니야,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해?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 야무짐의 비결이 뭔가요? 글이나 스토리 보면 되게 야무져 보여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야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허당인데요. 근데 되게 야무지게들 봐주시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전 야무지지 않아요. 네, 이게 제 답변입니다. 야무지지 않은데 나? 그 다음 소라님의 버릇은 뭔가요? 사소한 거는 손톱 뜯는 거요. 저 이거 아직도 못 고쳤는데 원래는 입술로 좀 뜯었는데 요새는 조금 덜한 것 같고 또 버릇? 그리고 발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자꾸 발 날 쪽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가운데를 띄워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설거지할 때 같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거 되게 비슷한 질문 해주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더 계셨는데 살면서 인상 깊었던 경험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묶었고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것 같은 순간. 첫 번째는 독일. 제가 과가 이제 독일어 관련된 과여서
한 학기를 유학을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제가 21살인가 22살 때 다녀왔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독일 갔던 얘기를 할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고, 그때 이후로 성격이 조금 더 활발해진 것 같아서 그때 독일 갔다 온 거. 두 번째로는 저희 엄마가 아프셨던 거. 요거는 뭐 누가 보면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근데 약간 엄마가 아픈 거를 옆에서 이렇게 좀 경험을 직접 해봐서 그런지 좀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죽음에 관련돼서 좀 생각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저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성과 동성 이상형, 이사배님처럼 자세하게 라고 하셨는데,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 똑같은 건 전 저랑 가치관이 잘 맞아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저의 이상형이고, 이성적으로는 제가 이것도 옛날부터 되게 생각을 해보고 스토리에도 막 글로 엄청 길게 올렸었잖아요. 근데 막상 말로 해보라고 하면 키도 한 180은 됐으면 좋겠고, 몸도 그 우락부락한 거 말고 좀 이렇게 옆통도 좀 있으면서 이렇게 근육이 살짝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사람 좋고, 너무 하얀 사람보다는 적당한 피부톤에 한 22호 정도 되는 피부톤에, 전 입동굴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하나씩 다 나와. 그런 거 말고는 몸에서 향기도 났으면 좋겠고, 꽤 많은 건가요? 몸매 관리, 영양제 추천이 있는데 저 몸매 관리 안 합니다. 관리라고 굳이 표현을 하면 이제 건강 쪽으로 넘어갈 텐데, 저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으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클라이밍을 하고 있고요, 요새. 그리고 그 전에는 2년 반 정도 필라테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운동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영양제는 오메가3, 유산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이 있는 거, 이렇게 3종류를 먹고 있고, 근데 오히려 추천을 못 드리겠는 게 저를 좀 추천해주세요. 저 영양제를 필리 거를 오래 먹었는데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다음,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질 가능성 버리기 대 상처받아도 행복해지는 길 가기. 선택은? 저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거 당연히 후자 아닌가? 라는 생각했거든요. 아니, 상처받아도 행복해지는 길을 가야지 상처받지 않는 대신 행복해질 가능성을 버린다는 게 약간 질문이 조금 구독자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애매했어요. 나의 가치관을 바꿔준 책이나 영상 매체가 있다면 이유는?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책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저의 약간 인생책이에요. 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줬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른 분이 그걸 읽어봤을 때 별론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분이 나중에 또 다른 때 그 책을 봤을 때 이 책이 이런 책이었어?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책은 나에게 오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책은 인생책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나를 한 번 더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기도 했고, 타인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책이었어요. 인생의 가치관. 이게 그 뒤에 꿈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랑 같이 묶을게요. 저는 죽기 전에 그래도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생각하고 죽는 게 제 꿈이자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인간이 후회를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래요, 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뇌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사람은 후회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를 단순히 후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얻었겠지.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지. 이거 내가 안 해봤으면 몰랐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 가치관을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가치관은 저는 늘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하루하루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음, 독립 초기와 지금의 차이점. 옛날 독립 초기에는 저는 제가 진짜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사는 막 그런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런 삶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인간은 역시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구나 라는 걸 오히려 느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오늘같이 날씨가 너무 좋을 때 불러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까이서 많이.
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행지에서 가장 사오고 싶은 기념품은? 이거는 그 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방콕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코끼리 바지 있죠. 약간 그런 거 사오고 싶고, 뭐 독일 가면은 맥주 한 캔 사올 수도 있겠고.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오는 건 마그네틱을 사옵니다. OTT 몇 개 구독하세요? 저는 넷플릭스랑 티빙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이미 충분해요, 저는. 다음 소라님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제 자신입니다. 이게 뭐 당연히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의 영향도 있고 우리 솔솔이들도 그렇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를 지탱하는 건 저인 것 같아요. 제 삶을 지탱하는 건 제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언니가 해본 최고의 충동 비용 가로치고 근데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없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뭘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산다면 소소한 간식거리? 과자? 이런 거? 동생 솔송이들에게 꼭 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여행. 근데 사실 여행도 내가 해봐야 여행이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하면 되게 지치고 힘들고 이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선 여행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전 여행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행을 하면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삶이 정답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걸 한번 아는 순간 시야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제 가치관에도 삶에도 영향을 꽤 줬기 때문에 저는 여행하는 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있기 전에 하나만 더 추천하자면 저축 두 개가 상충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잘 해보세요. 내가 원할 때 여행 갈 수 있는 그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아니면 적금을 들거나. 저축을 어릴 때부터 조금 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주식을 하기 위해서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어떤 면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비슷하게는 소라가 생각하는 소라의 강점, 이게 크리에이터든 인간이든. 당연히 저도 인간인지라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잖아요. 전 자고 일어나면 그게 절감이 되어 있어요. 저에게 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제 가장 긍정적이고 강점은 잠을 정말 잘 자고, 그 자고 일어나면 그게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뇌가 좀 정리가 된다. 왜 유미의 세포들에서도 자는 시간에 그 메모지 막 떼잖아요. 그날 있었던 잡생각들 이런 거. 저도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가장 강점이 아닌가. 그리고 성실함. 사실 제가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에 비해서 외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그런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게 제가 엄청 좋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노력형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노력과 성실함.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내세울 건 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자신 있어요. 그 다음 소라님 생각에 드라마 영화의 최애캐, 그 다음에 이상형 남주. 이거는 뭐 요새 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준호 씨요. 그 강태호라는 배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드라마의 이준호가 정말 제 이상형입니다. 그 마인드, 가치관이 약간의 폭스 같은 것도 좀 있으면서 근데 확실히 배려할 줄 알고, 그게 약간 습관적인 그거 있죠. 어느 지점에서 제가 이상형이다라고 느꼈냐면, 방금 그 박스 저작권이 아니라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문제로 한번 했던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회의 때 뭐 저는 몇 사단의 누굽니다 말해서 막 갑자기 군대 얘기하고, 근데 그때 이제 딱 준호한테 그러면 이분은 어디 군대 어디 몇 사단이신가?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저는 아닙니다 이러고 싹 자르잖아요. 강강약약 완벽한 제 이상형.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뭐 비혼주의자냐라고 하면 뭐 그쵸?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죠. 딱히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결혼하셔가지고 만족스럽게 사는 친구들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성을 만나서 꼭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여가지고 내가 진짜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 남자랑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긴 쉬워요. 근데 이혼하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괴리감도 느끼고, 또 모르죠 이랬는데 나중에 전격 발표, 소라 결혼합니다 막 이럴 수 있어. 저는 미래에 대해서 뭐 하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현재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디서 자주 출몰하세요? 마주치고 싶어요. 또 비슷하게 어떤 분이 길 가다가 소라님 보면 어느 정도로 아는 척 해도 되는지 1부터 10까지 그 수치로 말하자면 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 길 가다가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면 전 너무 좋아요. 물론 제가 당황은 하겠죠. 근데 그거야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당황하는 거고 전 너무 감사하죠. 아는 척 10으로 해도 되고. 어디서 출몰하세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밖을 그렇게 굳이 많이 나가지는 않긴 해요. 근데 이제 나가면은 보통 압구정 로데오 뭐 이런 쪽도 많이 가고, 성수
이런 쪽. 왜냐면 친구를 만나거나 크리에이터분들 만날 때 요즘은 그런 쪽에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남, 연희, 홍대 이쪽은 저한테 너무 멀어서 잘 안 가게 돼요. 그 다음 인생 멘토나 롤모델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없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인생 멘토나 롤모델 이러면 꼭 한 명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막 지어내고 막 얘기하고 좀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콕 찍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예를 들면 김연아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요새는 그냥 나는 나답게 사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없네요.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약간 이런 거 보면 저 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태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점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지 뭐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결점이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결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나. 계절별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계절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름, 겨울 정도로 나뉘긴 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여름엔 저는 아이돌 댄스곡을 정말 많이 듣고요. 그게 남자 아이돌이든 여자 아이돌이든. 근데 뭐 꼭 듣는다 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새로운 노래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부류를 약간 아이돌 노래, 댄스 노래 많이 듣고, 겨울에는 그 탱구의 그 크리스마스 앨범이 있어요. 제가 그 앨범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항상 듣거든요. 그런 느낌 정도? 해외여행 가보고 싶은 곳 혹은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는지. 가보고 싶은 곳은 사실 너무 많아요. 저는 하와이도 너무 가보고 싶고, 포르투갈 가보고 싶고, 스위스도 가보고 싶고, 동유럽도 더 가보고 싶고, 캐나다도 가보고 싶고, 미국은 제가 동부만 가봐서 서부도 가보고 싶고, 너무 가보고 싶은 데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상해. 진짜 좋았어요. 저는 약간 중국에 대한 저의 좀 편견을 좀 깨준 도시가 상해였어요. 먹을 것도 너무 맛있고 사람들도 좀 친절했고, 물론 뭐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 차이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상해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딱 임시정부 100주년 때 가가지고 더 의미 있게 느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인간 소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거진 상담가 느낌의 소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저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 거나 좀 상담적인 느낌이 있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저도 승무원 준비를 꽤 오래 하고 많은 서류와 면접에서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내가 가고 싶은 곳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 회사를 열망하듯이 회사도 나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지원을 할 때 회사가 갑인 것 같고 내가 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회사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낸 거잖아요. 회사도 이 지원자를 소중하게 대해줘야 돼요. 억지로 맞춰가면서 나는 이 직업을 꼭 해야 돼라는 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나?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난 회사만 들어가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맞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단지 그걸 못 발견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을 막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길은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꼭 그런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무례한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 사람한테 치여서 예의 바르게 대하면 호급 취급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근데 제가 지금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말이 지금 저는 이러이렇게 들린다. 근데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신 게 맞냐? 약간 이렇게 풀어서 되짚어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례하게 대한다고 해서 막 똑같이 욕지거리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예의 바른 거랑 호구 취급당하는 게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말에 가시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철심을 딱 받고 말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나를 막 네네 이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할 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자존감 높이는 방법. 이거는 매 질문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뭐야 뭐 당장 뭐 죽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존감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내 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져요. 근데 내 하루가 소중해지면요, 나의 지금 순간순간이 다 소중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되게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구나. 지금 이 순간순간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게 이 루트로 타고 가다가 보면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자존감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소중하게 보내보려고. 근데 알차게라는 게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오늘 꽃에 물을 좀 바꿔줘 볼까? 오늘은 설거지를 조금 열심히 밀리지 않게 해볼까? 오늘은 제 시간에 자야겠다. 오늘은 운동으로 구르기 한 100번만 하고 잘까? 약간 이런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남들이 몰라도 나만이 아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이효리 이상순 부부께서 왜 이상순 씨가 의자 같은 걸 만드는데 이 밑바닥까지 되게 열심히 다듬었다고 하셨나? 뭐 이래가지고 이효리 님이 그거 왜 아무도 안 보는데 그 밑에 뭐 그렇게 열심히 다듬냐? 라고 했더니 내가 알잖아. 라고 딱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너무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뿌듯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내 자존감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가볍게 해보는 걸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돼서 힘들어요. 감정 조절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감정 조절은 저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잘 되면 그게 인간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너무 안 돼서 막 누군가를 때리거나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정도의 감정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감정 조절하기는 인간이라면 다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감정 조절 방법이라는 게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정 조절에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욱하는 그런 감정 조절뿐만이 아니라 우울한 감정,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뭐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다라고 느끼는 감정들 있죠. 저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아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생각해 보려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 조절 막 안 된다고 이거 내가 컨트롤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시간을 좀만 주세요. 여유를 조금만 가져보세요. 거진 상담가 느낌으로서의 마지막 질문인데 좀 길었어요. 근데 동년배의 어떤 분이 뭐 직장인 분이신가 보죠? 1억도 모으고 청약 당첨된 걸 보면 부럽다가도 근데 뭐 이게 난데 뭐 어떡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또 엄마는 돈을 모으라고 재촉하니까 불안하고 이 모든 상황이 왔다 갔다 심리적으로 좀 그러신가 봐요. 돈과 관련된 질문 같은데 이미 대답을 좀 하긴 했네요. 뭔가 야물딱지게 관리하실 것 같아서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저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 게 남들의 그 1억을 모았다 내가 뭐 30살에 1억 모으기 뭐 40살에 뭐 집 한 채 뭐 어떻게 구했니 뭐 청약 당첨이 됐니 여러분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내가 그 성향이 아니고 그거에 맞지 않는데 자꾸 남들에게 맞춰서 막 재테크를 엇거지로 막 하고 남들 따라서 단타 치려고 하고 막 이게 역효과가 무조건 와요. 저는 사실 귀촌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즈넉하게 살고 싶어요. 막 욕심도 별로 없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그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법을 찾는 게 더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자꾸 남이 자꾸 내 인생을 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이 1억 모으고 10억 모았고 로또 당첨되고 그렇다 해도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된 게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내가 열심히 모으고 내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들은 그게 너를 위한 얘기라고 할 수 있으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본인이 직접 깨닫고 본인이 느껴봐야 알아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의 목표와 가치관을 먼저 뚜렷하게 만드세요. 돈을 모으는 것도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잘 모여요. 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 나는 집을 사고 싶다. 나는 뭔가를 하고 싶다. 라는 게 딱 있으셔야 그 모으는 게 지치지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책을 좋아하는 소라에게 물어보신 질문들입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책 구절이나 가사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가사나 구절이 너무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읽고 나서 이거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기억했던 건 딱 그거예요.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네가 네 편이 아닐 때에도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내 편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살다가 보면은 내가 가장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편이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딱 이 말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내 편이 아닐 때에도 누군가는 내 편이란 소리잖아요. 이 말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이거 청소년 문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제가 그 말은 많이 써먹기도 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 책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추천받으세요? 아니면 끌려서 읽으세요? 비슷한 질문 꽤 많았어요. 책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저는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읽거나 장바구니에 넣어놓죠.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도 겨울서점님 제가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서점님 추천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나랑 잘 맞는 결의 그런 사람이 추천해주는 것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추천해주실 만한 책, 뭐 베스트 3, 탑 3,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추천하고 싶은 게 가장 최근에는 그 정재승 박사님의 12발자국. 이거 생각보다 너무 과학적이지 않고 진짜 흥미로워요. 이해하기도 쉬운데 이래서 내가 과학이 또 좋아. 약간 이런 걸 느끼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2인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서점 리스본? 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 되게 특이한 큐레이팅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생일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생일이 같으신 작가님의 책이거나 아니면 발행, 그 초판 인쇄일이 내 생일과 같은 책이거나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뜯어보기 전까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생일에 맞는 제 생일책을 골라가 뜯어봤더니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요새 조금씩 읽고 있는데 너무 이 작가님의 생각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전 생일이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이렇게까지 비슷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서 2인조도 너무 추천드리고,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 책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 쇼츠에도 추천을 드렸는데 약간 작가님 변태긴 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책이 갈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이분이 딱 그 통찰력이 있다는 게 책에서 좀 느껴져가지고 저도 친구한테 추천받은 거거든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 이렇게 3권을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 어떻게 독서를 좋아하게 되셨나요? 이거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저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 천사와 악마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다빈치 코드 쓰신 분이 쓴 거.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추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추리의 그런 책이었어요. 천사와 악마가. 제가 정확히 그때부터가 저희 독서의 시작이었다는 걸 아직도 기억을 해요. 왜냐면 책이라는 게 재미있다라고 느낀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정말 내가 재밌게 읽은 경험이 딱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독서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르 같은 거를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자주 읽진 않아요. 그냥 시간 될 때, 진짜 저희 쉼의 시간대 딱 땡길 때 읽습니다. 찐 마지막. 와, 진짜 1시간 넘게 찍었다. 이북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으세요? 이거는 질문이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어떤 특정 자세로 읽지 않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괴고도 읽다가 막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도 막 읽다가 막, 그리고 가장 많은 자세는 자기 전에 누워서 이북은 가장 많이 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단독 Q&A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한번 Q&A 주기적으로 뭐 상반기, 하반기 혹은 1년에 한 번씩 Q&A 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